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지능형 데이터 연구실 3월 논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의료정보학과 석박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손상인입니다. 저는 현재 지능의료 데이터 연구실에서 모델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은 Richard Fusion Network for Breast Cancer Classification Based on Multimodal Data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EMR 데이터와 병변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통합하여 해당 이미지 조직이 정상의 조직인지 유방암의 조직인지 분류하는 딥러닝을 개발했습니다. 전문 의료인들은 환자에 대해 유방암을 진단할 때 해당 조직 영상을 관찰하고 환자의 EMR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보를 종합해서 진단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서로 다른 정보의 종합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종류와 다른 데이터를 융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풋에서 모델 학습에 들어가기 전 융합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Future Level Combination이라고도 합니다. 즉, 어떤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이 인풋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이 합친 것을 인풋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종류가 서로 다른 데이터들의 핵심 특성을 추출하고 이 특성들을 합치는 방법입니다. 이를 Intermediate Future Level Combination이라고도 합니다. 즉,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에서 핵심 피처들을 추출하고 이 피처들을 하나로 합쳐서 이제 인풋으로 이제 합쳐서 이것을 이제 합친 것을 기반으로 분류를 하는 이 방법을 Intermediate Feature Level Combination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각 데이터 종류별 분류 결과를 합하여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미지 데이터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모델로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분류 결과가 나타나고 EHR, SNP에 대한 각각 분류 결과를 이 모든 분류 결과를 하나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분류 결과를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번째 연구 방법인 각 데이터 타입의 특성을 추출하고 추출한 특성을 합친 방법인 Intermediate Feature Level Combination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EMR 데이터와 조직 이미지 데이터에서 각각 유의미한 피처를 추출하고 병합하여 최종 예측을 출력하고자 하였습니다. EMR 데이터와 조직 이미지 데이터에서 추출하는 각각의 특성 개수를 정하고 EMR 데이터 특성 추출하는 방법을 정하고 더 좋은 학습을 위해 노이즈 비율을 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모델의 성능이 다른 연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우수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8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데이터셋 구축을 위해 패킹 유니버시티 인터내셔널 호스피털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직 영상 이미지는 슬라이드 조직 이미지로부터 부분적으로 가져왔고 3764장이 있습니다. EMR 데이터에는 총 29개의 특성을 추출하였습니다.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며 각 피처에 대한 값들은 범주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특성에는 성별, 나이, 그 다음 이제 피부의 어떤 컨디션, 그 다음에 어떤 종양에 대한 정보, 그래서 종양의 숫자, 종양의 크기 등에 대한 특성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할 때 슬라이드 조직 이미지에서 224 곱하기 224, 512 곱하기 512, 1024 곱하기 1024, 1536 곱하기 1536 이 각각의 이미지들을 40, 20, 15장 이렇게 각각 이제 이
이 오리지널 이미지로부터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224 곱하기 224로 사이즈를 모두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기본적인 이미지 데이터 증강 기법인 뒤집기, 회전하기, 그 다음에 밝기 조절, 그 다음에 대비 조절을 통하여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증식하였고, 이 이미지 데이터와 EMR 데이터를 짝지어서 이제 나타난 이제 개수가 310만 5,300개의 이 이미지와 EMR 쌍이 이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염두하셔야 될 것이 유의해야 될 점이 EMR 데이터를 조금 증식을 해서 이 하나의 EMR당 가지는 그 이미지 데이터가 너무 많지 않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양과 EMR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 조금 너무 편향되지 않고 조금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이미지 데이터를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EMR 이 데이터를 조금 증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 EMR 데이터가 조금 중복해서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 1, 1, 2, 3, 4, 5, 5개가 있다고 할 때 우연히 1, 2, 3을 봤을 때 EMR 데이터가 모두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이미지 정교화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미지 특성 추출을 어떻게 했을까요? VGG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미지를 정상 조직과 유방암 조직으로 분류하도록 이제 VGG 모델을 훈련시켰고 그 다음 모델 파라미터를 동결시키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층에 있는 합성곱층의 특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6 곱하기 256, 그 다음에 28 곱하기 28 곱하기 512, 그 다음에 14 곱하기 14 곱하기 512, 이것을 각각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1 곱하기 512, 1 곱하기 512, 1 곱하기 256의 벡터로 이제 변환을 하였고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성들을 합쳐서 총 1280개의 1280개의 이 특성을 이제 추출한 것이고 이걸 Richer Multi-Level Features라고 이제 했습니다. 즉 이제 멀티레이어부터 즉 다수의 층으로부터 피처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 EMR 데이터 특성 추출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터 인코더로 기존의 특성 29개에서 20배 한 특성 580개로 늘렸습니다. 29개를 이제 580개로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 29개의 인풋을 여기에 노이즈를 더하고 그 다음에 29개의 이 노이즈가 포함된 인풋이 290, 435, 580, 435, 290, 29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서 최종 아웃풋은 이 인풋과 매우 유사하도록 훈련을 이제 어터 인코더를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노이즈가 어떤 말 그대로 노이즈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칙치를 일정 비율로 이제 결칙치를 부여함으로써 노이즈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측치가 어느 정도 있는 이 데이터를 이 원본 데이터와 그대로 복원을 하도록 이 어터 인코더를 학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터 인코더의 최종 이 어터 인코더의 비용함수에 이 비용함수를 이제 MSE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젠 L1 규제를 부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제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완료된 어터 인코더의 가운데층, 그래서 학습이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이 가운데층을 이제 주요 특성으로 추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지와 EMR 데이터를 어떻게 종합했을까요? 이렇게 각각 이미지와 EMR 데이터에서 추출한 특성을 하나의 벡터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였고 그 다음 이 벡터를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에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유방암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노드의 개수는 1280개 그 다음에 여기서 500개, 100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MR을 같이 활용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이미지만을 활용하여 수행된 모델 연구 사례를 비교하였습니다. 비교한 결과 이제 본 연구의 모델 성능은 다른 연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 결과는 피처 통합 여부에 따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데이터 비중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단일 데이터 종류만 활용할 경우, 즉 이미지 데이터 혹은 EMR 데이터만을 활용할 경우, 이 경우보다 두 데이터를 통합하여 예측을 수행했을 때가 더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EMR 데이터만을 활용한 방법과 그다음 이미지 데이터만을 활용한 방법 이 지금 정확도를 지금 살펴보면 테스는 지금 78.5 이제 83.6 각각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합한 방법을 지금 보면은 모두 지금 정확도가 이 경우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결과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미지 피처의 차원을 EMR 데이터와 맞추었을 때, 즉 23개로 주었을 때 결과를 이 성능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7.9로 성능이 이 경우보다 이 세 번째 경우가 네 번째 경우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280개의 그 이미지 피처에서 지금 이 EMR 피처를 이 개수를 이제 10배, 20배, 30배, 40배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제 성능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지금 이 두 경우보다 더 성능이 높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제일 성능이 높은 경우인 이 여섯 번째 경우, 즉 EMR 데이터를 이 EMR 데이터 피처를 20배로 이제 증가시킨 그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성능이 제일 높으므로 이 EMR 피처를 어디까지 증식시키느냐에 대해서 이제 20배까지
증가시키자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BGG 모델의 층에 출력되는 특징 벡터 융합에 따른 RC 비교입니다. 피처 통합에 관하여는 피처 통합에 관여하는 레이어 층의 개수가 많을수록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층 모두에서 나오는 특성을 사용했을 때가 최종 분류 예측의 RC, AUC 정수가 제일 좋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 4, 5 컨볼루션 레이어에 이제 추출하는 이 모든 피처를 사용했을 때 0.94를 제일 높았고 5층 그 다음에 4, 5층에 대한 특성만 활용했을 때는 각각 0.9, 0.92 그래서 모두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EMR 데이터 특성 확장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순 복사를 했을 때보다 이 피처를 지금 29개를 그대로 이제 20개 똑같은 20개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580개를 채운 경우 이 경우에는 90.6%가 나왔는데 지금 이 29개 피처를 지금 이제 2차 시계 이상의 퓨처를 만들었을 때 이 경우에는 91.5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IP가 Interactive Features and Polynomial Features 여기에 이젠 I가 Interactive 그 다음에 P가 Polynomial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X와 Y가 있다고 하면 이제 2차식으로 표현하자면 X제곱과 XY, X 곱하기 Y 그 다음에 Y제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처를 늘려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가 91.5로 이제 정확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이 어터 인코더, 즉 이 노이즈를 부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L1 규제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90.5, 즉 그냥 복제를 했을 때와 이제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를 부여해주고 이제 L1 규제를 이제 오토 인코더에 가해줬을 때 각각 성능이 이렇게 이제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성능이 가장 높게 나온 경우인 이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L1 규제를 부여한 경우 이 모델을 이제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결과는 dropout rate에 따른 성능 변화를 본 것입니다. structured data와 이제 EMR 데이터와 이제 그 이미지 데이터의 그 조건은 고정한 상태로 이 dropout rate, 즉 이제 이 dropout rate 여기에 이젠 dropout를 함으로써 이제 결측치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노이즈를 제공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노이즈를 부여하는 비율, 즉 dropout의 이 비율을 얼마나 해야 어느 정도로 해야 성능이 제일 잘 나오는지 이것을 이제 봤는데 0.2로 했을 때가 제일 성능이 높게 이제 나왔습니다. 92.6%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의 성능이 92.9%로 개발한 모델이 유방암을 진단하는 다른 연구의 모델들보다 월등히 좋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 조직 이미지와 EMR 데이터를 통합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였고 이 모델에서 수행한 데이터 통합은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로 개방함으로써 이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85명의 환자가 좀 더 숫자가 늘어나서
더 뭔가 더 유의미한 결과가 이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